이번 영상에서는 1월 5주차의 업종 및 종목 시황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리뷰를 하기 위해 주봉 차트를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5.24% 그리고 코스닥은 5.23% 급락하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코스피의 경우 고가권에서 윗꼬리를 동반한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5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때 최고가인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1000스닥에 입성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동반한 장대 음봉 형태를 띠는 주봉을 만들어주며 5.23%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이 월말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합주가 차트의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의 경우 비록 양봉이기는 하지만 최고가권에서 긴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 불안함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역대급인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에서의 매도 물량이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기간의 역사적인 월봉 차트와 비교해 볼 때도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한 급락 사태가 2008년 유로존 경제 위기 때의 하락 모습과 비슷하다고 가정해 볼 때 바로 반등이 나온 모습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2008년에도 일시적으로 증시가 붕괴되면서 회복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위기 이후에는 바로 급격한 반등 랠리가 펼쳐지면서 이동평균선이 순식간에 밀집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월봉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과 주가는 어느 정도 수렴과 확장을 반복해가며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수렴을 가정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2250포인트까지는 경계를 해야만 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난 10개월간의 급등으로 인해 메이저 수급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은 그동안 엄청난 평가 차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 급증으로 인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기가 혹시 그들의 차액 실현의 빌미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닥의 월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의 경우에는 지긋지긋했던 1000포인트를 올해 들어 돌파하는가 싶었지만 결국에는 음봉 발생으로 인해 1000포인트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차트는 코스피에 비해서 고가권이라는 부담감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길었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향 돌파를 위한 필수 조건인 거래량의 증가라는 조건 역시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증시를 전망하자면 개인의 자금이 대형주로 몰리는 코스피보다는 박스권 상향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닥이 조정 이후에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하고 깊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을 생각하기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급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조 3천억 이상을 그리고 기관이 3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였고 개인이 한 주 동안 8조 3천억 이상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월요일인 1월 25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며 결국 한 주 기준으로 5% 넘게 급락하였습니다. 특히나 4거래일 연속 개인의 순매수 물량이 1조 원을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순매도 물량을 쏟아 부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개인만이 한 주 동안 1조 원 넘게 순매수하였으며 일주일의 흐름은 코스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날짜가 1월 말이기 때문에 수급 분석 기간을 1월 전체로 확장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2020년 1월 한 달 동안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그 매도 금액이 무려 17조 원을 넘는 역대급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년치 자료가 아니고 고작 한 달치 수급 분석임을 감안하면은 지난 1월의 수급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이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불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고가권에서 메이저 세력이 이 정도의 물량을 순매도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지난 몇 주간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철저하게 위험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 역시 2%대의 하락을 하며 대세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 코로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잔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대기업들의 주가 역시 시가 대비 3에서 5%, 많게는 8%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호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리 선반영된 호재가 뉴스 발표와 함께 소멸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의 수급 상황은 역대급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고 신용융자잔고는 21조 원마저 돌파할 듯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급락을 보였으며 거래 종목의 90%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이 장세는 분명히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급락 사태로 인해 금지되어 있던 공매도가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점도 증시의 불안 심리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주차의 업종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발생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매도했던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과 화학업종, 금융업 등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5천억 이상 순매도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순매수를 기록한 업종은 의약품 업종과 통신업종 단 2개뿐이었습니다. 전통적 경기방어 업종인 통신업종에 160억, 그리고 의약품 업종에 3,800억 원 순매수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업종 등락률을 살펴보면 전 업종이 지난 한 주 동안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업종 대부분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하락률보다 더 많이 하락한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운수장비 업종이 9%가량 그리고 건설업종이 10%가량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지난주였던 1월 4주차에 외국인이 6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던 서비스 업종이 2.7% 하락하며 시장 대비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급 상황이 좋은 업종이나 종목은 상승장에서는 시장 초과 수익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으며 지금과 같은 급락장에서는 다른 업종이나 종목보다 그 하락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매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개별 업종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각 업종별로 최근 2년간의 수급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기간 설정을 1년 또는 2년, 4년 등의 유동적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급락 사태 이전 기간의 수급 그래프와 본격적인 코로나 급락이 이루어진 2020년 3월 이후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하다 보면 업종별로 수급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검정색은 개인, 붉은색은 기관, 그리고 오렌지색은 외국인의 수급을 의미하며 좌측 숫자 표기의 단위는 억원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수급 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역시 더욱더 개인이 과감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거의 직각에 가까운 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순매수 자금 규모가 무려 20조 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외국인에 비해 순매도 금액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 그래프의 기울기와 길이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보면 직관적으로 각 업종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코스피에 비해 기울기는 가파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급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 급락 사태 이전과 이후에 각 수급 주체별 포지션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초반에만 해도 외국인이 주도하여 누적 수급을 보이던 그래프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이 급격하게 매수하여 수급이 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이 매수한 금액의 규모는 2020년 이후 무려 30조 원이 넘습니다.
역시 최근 들어 개인의 수급이 즉각으로 더욱더 확대되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기전자 업종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은 지난주를 비롯해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그래프가 아래로 꺾이면서 순매도를 하였고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서 더욱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래프가 위쪽으로 상향하는 업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그 기울기나 그래프의 길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그리고 길이가 길수록 해당 수급 주체의 매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외국인이 수급 바닥권에서 비교적 강하게 매수를 유입했던 업종입니다. 물론 지난 한 주의 흐름이 좋지 못해 외국인의 그래프가 잠시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기간의 그래프 길이를 고려해 볼 때 그 추세는 아직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유입된 이 기간 동안 기관의 그래프는 비록 아래를 향하고 있지만 이 둘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그래프가 기관의 그래프보다는 약간이라도 더 긴 것을 보아 기관의 순매도 금액보다는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수급적으로 대세 하락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한 수급 주체가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수급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업종 역시 지난 3개월 이상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의 하락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좌측을 보시면 이 한 칸이 2조 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매도했던 금액은 이 3분의 1가량인 7천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프만 빠르게 넘겨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기관이 5천억 이상 순매수했던 부분을 지난 몇 주간 다시 순매도하면서 되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업종은 지난 2년 동안 외국인이 누적 수급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흐름도 좋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보다는 기관의 공격적인 순매도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개인의 누적 그래프보다 외국인의 누적 수급 그래프가 상위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 업종의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의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 설정은 지난 한 주의 시작인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항상 개인의 순매도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나 기관의 순매수 혹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를 의미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측의 종목들이며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좋지 못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은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좌측의 종목들입니다. 앞서 업종 그래프에서 확인했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순매수를 보인 업종은 의약품 업종과 통신업종 단 2개뿐이었습니다.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녹십자 등의 의약품 업종이 개인 상위 순매도 종목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만 봐도 지난 한 주 동안 강했던 업종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금액과 순매수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2조 8천억 원 이상 개인이 순매수하였고 가장 많이 개인이 순매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2천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이처럼 순매도 금액과 순매수 금액의 괴리가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훨씬 강했던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지난 한 주의 하락률이 깊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좋은 종목은 상승장에서는 시장 초과 수익률을 올릴 확률이 높고 하락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종목보다 방어력 측면에서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 관심 종목을 찾는다면 반드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즉 개인이 순매도한 종목에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순매도한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하게 수급만으로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차트를 살펴보면서 적어도 지난 6개월 혹은 1년 전에 비해서 현 주가의 위치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동평균선 등의 기술적 분석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으로의 수급 주체 또한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 모든 조건들을 아무리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의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그만큼 계좌의 수익률도 함께 쌓여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